현재 TSMC가 미 반도체 회사의 보조금 신청을 진행하면서 막판 진통에 휩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TSMC의 이러한 행동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대만 측은 미 정치를 대변한다는 워싱턴과의 관계를 끝낼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는데요. 또한 한국은 물론이거냐 대만인들이 가진 독특한 특성은 미국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인들의 반도체를 다루는 섬세한 손가락 기술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TSMC의 반란과 더불어 한국 반도체 빅2의 행보도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TSMC 청천벽력 소식. 우선 TSMC가 미국의 반도체를 투자하지 않으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매우 단순하게도 돈 때문이 아니겠냐는 각종 경제계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워렌 버핏이 왜 TSMC 주식을 모두 팔았느냐는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중국과 대만 관계가 심상치 않고 전쟁 가능성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요. 물론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며, 중국은 최근 들어 대만 포위 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시진핑 사면임 이후 내부 결속을 위해서 지속적인 대만 침공을 방송하면서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죠. 미 정보 기관에서조차 대만 침공에 대해 빠르면 2030년 이전에 일어날 수 있다고도 예상하기에 가장 고급 정보와 닿아 있는 워렌 버핏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식을 매도한 게 당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그러한 지정학적 요소 외에도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다른 면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걸로,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TSMC 내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TSMC가 미국 진출 시 경쟁력 하락을 우려했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파악한 버핏은 오히려 TSMC가 미국에 가기 때문에 수익성 하락을 우려했다는 의견입니다. 즉 결국 버핏은 TSMC가 미국에 가면 과연 수익률이 안정적일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는 건데요. 차라리 대만에 있었으면 몰라도 미국행의 결과가 TSMC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TSMC 내부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두 번째, 한국인 대만인은 미국과 다르다. 또 하나의 의견은 한국인들과 대만인들이 자신만의 특성으로 반도체 사업을 키워왔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미국에 진출하는 업체들에 있어서 극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파악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아직 전혀 이해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TSMC 내부에서는 기업 문화 자체가 미국에 접목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시간이 누적되어야 하는 반도체 사업을 사실 몸으로 때웠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한 배경에 대해서 미국이 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를 위협하는 일본의 반도체 사업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한국과 대만에 나눠줬다는 거죠. 플라자 합의를 시작으로 일본 경제는 타격을 받고 한국, 대만 등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는 반은 맞는 이야기지만 반대로 한국이 그 반도체 사업을 못 키웠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삼성 등은 반도체에 올인했고 그 가운데 무수한 인력이 야근 등을 밥 먹듯 해오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에도 한국에서는 엔지니어를 갈아 넣으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당장 지장은 있지만 한국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것뿐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대만 TSMC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지만 조직 체계가 매우 밀도가 높습니다. 산학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수많은 기술자들이 역시 엄청난 시간을 노동하며 결집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미국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고 많이 일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인건비 대비 노동력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이익을 냈고 재투자를 해온 원동력이 된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이와 전혀 다른 것이 노동자에게 야근을 시킬 경우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아시아에서처럼 당연히 야근하는 문화도 아니며 각종 노동법은 매우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을 발표할 때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은 노동 관련법을 거론했는데요. 러먼도 상무부 장관은 사내 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며 노동자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을 거론했습니다. TSMC는 미국에 현재 400억 달러 투자를 고려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파운드리를 건설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대만에서 근무하는 초고도 숙련 기술자를 30%가량 미국에 보내야 하며 나머지는 현지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는 둘 다 TSMC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만의 기술자가 빠져나가면 TSMC 본사에서 협업을 위한 인원이 모자라 기술 개발 효율이 떨어지고, 또한 미국 현지에 간 기술자는 새로운 노동 문화에 적응하며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할 것을 우려합니다. TSMC 직업 윤리가 대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태클이 나올 게 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미국이 한국 대만에 반도체를 준 이유. 일각에서는 애초에 미국이 왜 한국과 대만에 반도체를 줬는지 망각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미세한 공정을 노동자들이 장시간 집중력과 연구 노동을 통해 성취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문화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의 섬세한 손놀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노동 자체가 미국과 맞지 않으며 미국에서 이러한 막대한 부하가 걸리는 공정이 있는 제조업을 추진하면 비용이 엄청나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제조업은 너무 고된 일이 되어버려 하청을 주는 게 일반적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 매체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보도를 했는데 미국이 효율을 망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관련 기사에서 LNG 밴은 한국에서 만든 것이 가장 싸다라고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가격이 실제 저렴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효율을 계산하면 한국 배를 구매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1900년대 만들어진 상선법으로 LNG 선박을 미국산으로 구매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선박은 무조건 미국산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미국 건조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령인 푸에트리코의 경우 LNG를 엄청나게 비싸게 들여와야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백날 셰일가스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배가 없으니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전기차 업체를 내치고 미국을 반도체 생산 대국으로 만들려 하는 것은 이러한 효율을 무시하는 것이고 동맹들조차 고통스럽게 하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인건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면에는 이러한 미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와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의 산업을 일궈냈다는 것이죠. 미국 스스로가 이러한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반도체 설계나 핵심 기술을 담당했고 고된 공정은 하청을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판단했으며 이것은 수십 년 전에 끝이 난 얘기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리쇼어링, 바이 아메리카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크게 오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다양한 기관과 매체에서조차 TSMC의 미국 이전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데요. 미 커클런트 캐피탈의 커크 회장은 사실상 TSMC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미국에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이는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상황이라며 대만은 이득을 보는 게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MIT 매거진 등에 따르면 미국 공장 1개를 세울 비용은 대만의 동일한 공장 4개를 세울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문제는 공장에 세운 뒤에도 인건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지출 때문에 결국 적자에 시달린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미국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 보조금도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운영 장부 등을 공개해야 하며 초과이익 공유제 등 보조금을 상당히 미국에 기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한국에는 좀 더 TSMC보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삼성 SK하이닉스 손해 덜 볼 듯.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TSMC가 마지막까지 미국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TSMC는 막판까지 미국 측에 초과이익 환수와 기밀정보 열람 조건을 초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TSMC가 미국에서 이득을 보기가 안 그래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반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TSMC보다는 다행히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만 매체에서는 이번 반도체 과학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은 TSMC라고 지목했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 중국 라인은 그런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만은 파운드리 특성상 대만에 밀집한다면 막대한 이득을 낼 수 있으나 미국의 사업체를 크게 옮겨야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라인 확장도 미국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대만은 미국행으로 인해 적자폭이 엄청나진다는 얘기죠. 반면 삼성은 파운드리를 한국에 300조 원 투자해 한국에만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덜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 미국에서 메모리 생산도 지금까지 해왔으니 조절이 쉬울 걸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여전히 많은 이들은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이 여전히 무리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과연 바이든 정부의 의도대로 한국과 대만 기업이 반도체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